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고, 민수기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민수기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민수기의 구조를 살피고, 민수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라는 이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라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은 한문이죠. 백성 민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쓰고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민숙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70인역 숫자들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은요, 헬라어로 이제 그 구약의 히브리어가 번역된 그 헬라어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 민수기가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민수기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민수기라는 책은 수를 세는 것이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숫자가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의 주요 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이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좀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민수기를 읽지만 광야에서라는 그 이름을 부제처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읽을 때마다 광야에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 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수기라는 책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을 그 고려해서 민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두 세대가 나타납니다. 민수기에는 반역적인 옛 세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망적인 새 세대가 나타납니다. 서로 보면 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짜여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25장까지의 옛세대 내용을 쭉 보면서 봤던 것이 새 세대에서는 어떻게 비슷하거나 대조적이거나 또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읽어간다면 또 색다른 재미와 묵상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어떠한 책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민수기는 이러이러한 책입니다 라는 특징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다, 어떤 책이다, 어떤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손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400년 만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장정들만 60만 명 이상이 되었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더하면 최소 250만은 넘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최소 250만에서 450만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숫자가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 당시 하셨던 약속이 당장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숫자적으로 뒷받침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책 이름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라는 게 좀 더 어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음 민수기의 특징으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중 39년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민수기의 특징으로는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다양한 종류의 글 양식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예언, 승전가, 기도, 축도, 풍자, 외교 서신, 사회법, 예식법, 신탁, 성전 기록 등 정말 그 어느 책보다 다양한 종류의 글 양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 글의 형태가 그 단락이 55단락 이상이라고 봅니다. 55가지 이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자는. 그만큼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게 너무 파편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충분히 짜임새 있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수기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그 약속 말고도 다른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또 멀리 거시적으로 본다면 광야에서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의 특징에 대해서 약속과 성취 사이의 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민수기에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준비와 이스라엘의 실행이라는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 인구조사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있을 출정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장정들, 군인들을 세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런 대형으로 이렇게 서라. 동쪽으로 이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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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으로 이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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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 이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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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으로 이지파, 이지파, 이지파 서고 그 사이에 회막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전투를 준비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온전히 실행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 실패들이 발생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발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민수기에 잘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어 가신다면 충분히 민수기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네, 이렇게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마무리되고 저는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